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X의 12월 14일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실수가 없는지 정답과 풀이 과정 확인하시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시험정 예상 문제와 90% 이상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예상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기출 문제지와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다운받아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기본 설정과 표서식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혹시 처음이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이론 수업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건부서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총 구별이 800 이상 행 전체에 대해서 하랑 굵게 하시는 거죠. 총 구별은 여기 H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자,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조건부서식에 세규칙 수식으로 가셔서 총 구별의 첫 칸 선택하시고요. F4를 콕콕 눌러주시고 800 이상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되셨으면 저희 이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1을 복사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자, 먼저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이 작업에 가셔서 B2 선택하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열 너비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이고요. 업무 구분이 회계이거나 총 급여가 600 이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업무 구분이랑 총 급여니까 업무 구분이랑 총 급여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4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회계니까 회계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뭐 이건 나죠. 그러니까 한 칸 내려서 이하 해주시고 이렇게 600 이하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따라서 성명, 근무지, 근무시간 총급여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B18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커서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고급에 가셔서 다른 장소 목록 범위는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데이터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표서식 범위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표서식에 가셔서 보통 6이네요. 네, 보통 6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끝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작업은 여기 조건을 잘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져올 데이터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작업 가겠습니다. 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고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죠. 1작업에 가셔서 범위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를 해주시고요. 3작업에 B2 선택하시고 확인하셔서 피벗 테이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벗 테이블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일 및 근무지별, 성명의 개수와 총 급여의 평균이네요. 행열 갑이죠. 계약일을 끌어다가 행에 놓으시고요. 근무지를 끌어다가 열에 놓으시고 성명을 끌어다가 갑에 놓으시고 총 급여를 끌어다가 갑에 놓으시면 됩니다. 콕 찍으셔서 값비를 설정해 가셔서 합계해서 평균으로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 급여 뒤에 단위원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계약일을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기 연도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첫 칸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그룹 가신 다음에 연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무지를 충영 형태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이죠. 여기 순서 바꾸셔야 되니까 누르셔서 내림차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같이 하죠. 랩을 있는 셀 병음의 가운데 맞춤, 빌셀의 별 2개,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이것은 피벗 탭으로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옵션에 가셔서 체크해 주시고요. 빈셀의 별 2개, 요약및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요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요거는 글씨 바꾸셔야죠. 선택하시고 근무지, 그 다음에 밑에는 계약일
자, 그 다음에 값 쪽은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정렬,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값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면 저희 4작업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작업은 가로축을 먼저 보셔야죠. 박은진, 주민재 이렇게 됐으니까 성명이네요. 성명이 기준이 되고요. 총급여랑 근무시간, 총급여랑 근무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 왼손 컨트롤 누르시고요. 총급여랑 근무시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세로 막대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 두 개를 빼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교육과 디자인 업무죠. 교육과 디자인 업무니까 여기 회계 두 명을 빼시면 되겠네요.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해 가셔서 행렬 전환하시고요. 정소미 씨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김근호 씨 선택하시고 제거. 행렬 전환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이동 누르시고요. 제사 작업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 맞춰 주시고요. 자,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을 했고요.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였고요. 새 시트로 4작업까지 진행했죠. 레이아웃 3의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1번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글꼴은 굴림의 열하나, 질감 파란 방역지.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열하나, 그 다음에 서재에 가셔서 도형체육에서 질감 파란 방역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의 그림 영역은 흰색 배경일입니다. 안쪽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배경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서식 여기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굴림 굵게 20 흰색의 테두리 하시는 겁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지우시고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 입력하시고요. 제목의 테두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이죠.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요. 페인트 통해서 흰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재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테두리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무시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자, 막대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근무시간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보조축 이렇게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식 모양을 마름모 선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페인트 톤에 가셔서 표식 옵션 기본에 가셔서 마름모 하시고요. 크기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랩을 주셔야 되는데요. 랩이 6 있네요. 자, 그러면 막대를 선택하고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가셔서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정확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금선 선타입 파선이죠. 자, 그러면 눈금선 선택하시고요. 서시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대시해서 파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을 툴 형태처럼 바꾸셔야겠죠. 먼저 축의 세 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하셔서 라인을 넣어주세요. 가로축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축도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축값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 축값은 똑같으니까 변경 안 하셔도 되고요. 보조축을 보시면 0부터 8까지 2씩 차이 나는데 여기 차이가 나죠. 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0부터 8까지 2씩 네, 이렇게 하시고 X하고 나오셔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범대명을 변경했습니다. 여기 가로 돼 있고 저희는 세로 돼 있죠. 자, 선택하시고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해 가셔서 선택하시고 편집하신 다음에 수동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밑에도 선택하시고 편집하신 다음에 써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형은 나중에 그리시고요. 10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혹시나 틀린 사항이 있는지 잘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막대 두께를 바꾸겠습니다. 막대를 더블 클릭, 간격 너비를 75로 하시고 엔터 치셔서 통통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그리겠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글씨 쓰시고요.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 글씨색은 검은색, 면색은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가운데. 자, 그 다음에 크기랑 위치를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은 비슷하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전체적으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함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H14셀을 선택한 관리코드에 대한 근무지. 관리코드에 대한 근무지니까 관리코드에 대한 근무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ookup value 찾을 값은 H14셀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범위는 관리코드부터 근무지. 그 다음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4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최대 총급여 맥스 함수. 총급여 중에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죠.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자, 맥스 함수 간단하게 범위만 쭉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옵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혹시 함수 풀이 과정이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참고하셔서 각 함수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회계 업무 파견 건수입니다. 정의된 이루 업무 구분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뒤에 건자 보시는 거네요. 카운트 if랑 연산자입니다. 요 뜻은 요 중에서 회계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찾으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의 특징,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회계니까 회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뒤에 선택하시고 연산자 하신 다음에 끈따옴표 건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육 업무 총급여 평균입니다. 내림에서 만원 단위까지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죠. 뒤에 에버리지로 평균 구하시고 라운드 다운으로 내림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의 총급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만 범위 위에 주황색까지 같이 잡습니다. 자, 그럼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에버리지 함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말씀드린 업무 구분부터 총급여까지. 일단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필드는 6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업무 구분 교육.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뒤에 에버리지를 잘라서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다운으로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밑에 찍으시고 예시를 보시면 0이 4개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관리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남성, 2면 여성, 라이트랑 추주 함수입니다. 관리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1이냐 2냐에 따라서 남성, 여성을 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는 관리코드 찍으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몇 글자? 한 글자가 필요하죠? 그럼 1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이트를 자르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자리는 뭐죠? 1자리는 남성 그 다음에 2자리는 여성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고요.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시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총 급여의 내림차수 순위를 구하시고 1에서 3까지 구하시고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if랑 랭크 if 함수 총 급여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고 1, 2, 3까지만 표시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if 함수
자, 첫 번째 넘버는 이 급여가, 두 번째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 절대 참조하시고요. 오더는 0이라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입니다. 확인하시면 순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랭크를 잘라서 그 다음에 저희 if 함수 첫 번째 붙여놓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내가 가져온 랭크가 3보다 작으면 true에 가서 다시 랭크를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에 가서 큰 따옴표 2번 공백을 해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식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함수를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숫자 부분은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과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해주시고요. 문자 부분은 가운데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예상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는 없으셨나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고 다양한 문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